안녕하십니까. TV특강 이제는 인성이다. 이지혜입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나라가 선진국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화예술이 국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인성교육과 문화예술 교육을 연관지어서 설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바로 이분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카펠라 연습 언제 해요? 그러면 이번 주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아카펠라 같이 할 거 아니야. 아 예. 이 너희들 지금 머리도 그렇고 지금 저 그 선생님들한테 머리 이거 묶으라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머리가 정리가 안 돼. 일단 신고 왔다 갔다 해보라고 왔다 갔다. 괜찮아요. 미끄러지 방지가 돼 있어요. 미끄러지고. 괜찮아요 이거. 해봤어요. 어제는 방황했던 아이들이지만 이제 바른 인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돼서 내일은 삶의 무대의 주인공처럼 별빛처럼 달빛처럼 밝게 살아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문화예술과 인성교육을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건 굉장히 독특한 접근인 것 같아요. 독특하죠. 네. 그동안 문화예술이 사실은 어떤 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멀어져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그 2010년도에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유네스코랑 같이 하면서 네. 이제는 예술에는 어떤 사회성을 좀 넣어야 되고 또 교육에는 창조성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인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자세한 내용 강의로 이어 듣겠습니다. 그 옛날 어르신들이 인성교육을 하면서 도의 바른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 도의라는 것은 도리와 의리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라는 것은 도리라고 하면 어제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을 사람으로서 마땅히 어제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게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도해야 되죠. 그다음에 스승님들, 자기를 잘 가르쳐준 스승님들께 은혜를 갚아야 되고 또 나라의 어른들께 충으로 갚아야 되고 이게 이제 도리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리라는 것은 제가 요즘 말로 풀이하자면 미래의 가치를 공유하는 걸 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신세진 걸 갚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도리고 보통 우리가 야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 그러는데 그 의리라는 건 어제가 아니고 내일의 미래의 가치를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도의 바르다는 건요 시대별로 좀 다르다는 거죠. 농경 시대에는요 어르신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말을 잘 들은 사람들은 부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날 뭐를 내야 되고 언제 어떻게 농작물에 뭘 길러야 되고 언제 피를 뽑아야 되고 언제 거머리를 철퇴시켜야 되고 허수아비를 언제 꽂아야 되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음식도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며느리들 다 찾아보잖아요.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방법도 인터넷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식은 인터넷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휴대폰 하나만 꺼내면 음식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시할머니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더 이상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얘야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할 때 어머니 다 압니다. 끝.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별로 인성교육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터지죠.
산업혁명이 되면 이제 그 1차 산업으로 농경이나 목축업을 하던 시대에서 새로운 잉여 자본이 나오는 시대니까 그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메트로폴리탄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쪽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과거에 자기 고향과 지역의 관습과는 다른 관습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메트로폴리탄으로 온 사람들은 타인의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나옵니다. 뉴스페이퍼가 나오고 어느 지역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이 대부호가 됐더라. 어디서 금강을 캤더라. 이런 외부의 소문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한번 돼봐야지 하고 꿈을 꾸죠. 그 뉴스페이퍼가 1930년대에 들어가면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 방송까지 그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대중매체가 공동체의 문화를 담는 판도라의 상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인성교육을 예전에는 가정교육에서 시켰죠. 가정교육에서 부모들에게. 부모가 다 못하면 이웃들이 함께 자녀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경납고처럼 다 나눠져 있어요. 이웃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러면서 서로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가부장 문화도 사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며느리나 어머니들이 밥상을 들고 날라왔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여러분들 차려놓죠, 그냥. 먹어! 그러면 남자들이 와서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손해요. 그 식탁 문화, 아파트 식탁 문화가 벌써 가부장 문화를 해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남자들은, 저 같은 남자들도 고독하죠, 그죠? 큰 소리도 못 칩니다, 그죠? 예, 좀 아내의 말과 내비의 말을 들어야 성공한다 그러는데, 그건 맞고요. 예, 그거는 뭐 요즘 시대뿐만이 아니고 아내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성공을 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유전자가 공동체 문화로서 대중매체에 담기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교육을 대중매체를 보고 크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또 예능 프로를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문화를 담는 판도라의 상자인 텔레비전이나 모든 대중매체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 오락 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심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판도라의 상자 아시죠? 판도라의 상자가 사실은 판도라 상자를 열었는데 거기서 나쁜 것이 먼저 나옵니다. 모함, 질투, 질병, 시기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놀라가지고 덮었어요. 덮은 게 거기 희망, 행복,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다 덮인 겁니다. 그래서 이 판도라의 상자는 지금 나쁜 것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중문화에서. 그것이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매체 변이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리라고 하면 어제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을, 그리고 의리라는 것은 내일의 미래의 가치를 공유하는 겁니다. 인성교육을 예전에는 가정교육에서 시켰죠. 이제는 교육을 대중매체를 보고 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문화를 담는 텔레비전이나 모든 대중매체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엄마 말만 들어라.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님 말 맞다. 나 어머니와 또 아내의 말을 들으면 좀 삶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지혜를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강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계속해서 청해 듣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요. 그럼 이제 대중 매체가 옛날에는 어떻게 교육으로 작용했나, 지금은 어떻게 활용되나 그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로서 교육을 시키는 대중교육은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면은 그 큰 광장에다가 수천 명을 모아놓고 연극 배우가 한 명, 두 명이 나와서 맨 처음엔 한 명이었어요. 서사시를 읊으면서 그 나라의 그 커뮤니티의 신화와 역사를 다 이야기해 줬던 겁니다. 그때 뭐 오이디푸스는 자기의 눈을 찔렀던 것이었다 아시죠? 우리 옛날 변사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전으로 교육을 시키던 연극의 시대에서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명을 합니다. 구텐베르크가 1400년대 초반에 1430년대 정도에 활자를 만든 마자린 바이블을 찍어냅니다. 성경으로. 성경책을 처음으로 찍어내는데 우리는 그보다 먼저 직지심체 요절, 직지심경이라는 우리도 활자를 만들죠. 그 1370년대 정도 만드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널리 퍼뜨리는 문화는 우리는 뭔가를 만들면요 너무 자랑하는 것도 욕먹는 문화입니다. 그죠? 너무 월등히 잘나면요 우리 바로 배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훌륭한 그걸 만들고 널리 퍼뜨리지 못했어요. 근데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만들고 나서 이제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하고 책을 가지고 책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문맹률이 조금씩 퇴치되면서 그 책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책을 빌려주는 지금 옛날로 치면 비디오를 빌려주고 도서관처럼 그런 책을 빌려주는 곳이 곳곳에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도. 그것처럼 책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빌려주는 그러면서 이제 책을 통해서 책이라는 게 복제되니까 대중매체로서 똑같은 걸 보는 거거든요. 책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시대로 옮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40년대는 영화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30년대쯤에 텔레비전이 발명되고요. 우리나라는 1961년도에 텔레비전이 시작됩니다. 근데 1950년대, 59년도쯤, 60년대쯤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아메리카가 송수신기를 다 달아가지고 동시에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 텔레비전이라는 건 뭡니까? 영화랑 다르죠? 영화와 텔레비전 차이 뭡니까? 영화는 불을 꺼야 보입니다. 그죠? 텔레비전은 어떻습니까? 불을 켜도 보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설거지 하다가도 볼 수 있고, 그죠? 불을 킨 새로운 매체가 나옵니다. 일렉트로닉 매체가. 그래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인터넷 매체까지 나왔죠. 인터랙티브 시대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교육이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시대일수록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어떤 그 매체를 이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20세기는요, 과거 20세기는 지식의 시대입니다. 근데 지식은 어때요? 지식은 사고를 두텁게 해주지만 행동으로 옮겨질 수는 없어요.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어떤 그 덕성이나 인성이나 모든 것들은 우리가 5대양 6대주라 하는데 5대양, 이 지구에 있는 어마어마한 바다에서 똑똑한 친구는 물 한 바가지를 더 준 거고요. 그 바다에 조금 이렇게 자폐로 태어난다거나 조금 저능하게 태어난 친구들은 물 한 바가지를 떼놓은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똑하게 인류대학 가는 친구랑 조금 놀아가지고 그보다 못한 좀 제일 낮은 대학에 가는 친구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무지하게 쪼잖아요. 무지하게 야단치고 그 부모들이 옹졸한 겁니다. 나중에 그 친구들은 아주 깊게 바닥을 파고 있는 거죠. 똑똑한 친구들은 먼저 이렇게 커가지고 나가지만 그러나 깊게 바닥을 타가지고 거기다가 굵은 기둥을 박아놓고 거기서 집을 짓기 시작한 애들은 40살 때부터 집이 올라가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지식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넘어오는 거는 모든 지식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휴대폰에 들어가 있다. 제가 강의하다가 연도 틀리면요, 제가 제자들한테 찾아보라 그럽니다. 빨리 핸드폰 열고. 그럼 선생님, 그 1925년도인데요. 맞다. 내가 26년도로 착각했구나. 그쵸? 옛날에는 그럼 모르는 것도 우겨도 교수가 우기면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식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참된 인성교육은요, 지혜의 덕성을 가르쳐 주는 게 참된 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로서 교육을 시키는 대중교육은 연극이었어요. 책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책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시대로 옮아갑니다. 이제는 인터넷 매체까지 나왔죠. 과거 20세기는 지식의 시대입니다. 지식은 사고를 두텁게 해주지만 행동으로 옮겨질 수는 없어요. 진짜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지혜의 덕성을 가르쳐 주는 게 참된
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지혜의 시대인 게 분명한데 여전히 학교교육은 그 지식교육 그렇죠.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네. 자, 3강에서는 21세기 인성교육에 대해서 또 말씀 주신다고 하거든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960년대 국민교육헌장, 그 어려운 시절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죠. 저는 그 암기하면서 자랐습니다. 당시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 시절에는 막 찍어냈어야 돼요, 교육을.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우리는 다행히 ICT에 관한 한 세계에서 밀리지 않는 선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외국이 이제 우리의 문화를 배우러 들어올 때가 됐어요. 토인비가 문화의 서진성을 얘기하면서 황하하고 우리 요하 대한민국 이 고구려 우리 옛날 이 땅에서부터 문명이 출발해가지고 서쪽을 향해 가면서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문화는 저는 동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우리 인디언부터 해가지고 문화는 동진했고 동진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고 문명은 서진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문명은요, 모든 정복자들은요, 그 나라의 문화를 다 말살시켜야 하면 아주 뿌리째 뽑아 없애야만 반항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은 정복을 하는 거고요. 문화는 어떻습니까?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 굳이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 세련됐어. 저쪽 시스템은 좋아. 저거 매혹적인데? 그래서 닮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화와 문명은 정복이냐 아니면 유혹이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21세기의 인성교육은요, 일과 놀이가 하나 되는 시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보통 20세기는요, 9 to 5 그래서 잡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21세기는요, 아니 그 이전에 봉건 시대는 버케이션 개념으로 잡은 없었어요.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합쳐가지고 내가 선택한 직업이 놀이처럼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 보십시오. 여러분 돈을 버는 일을 따로, 자기의 꿈은 따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 다 그랬어요, 지난 20세기에.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도 이제 인생 2모작, 3모작 하시는 분들도 자기 일과 내 놀이가 같이 합치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5가지, 5,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5가지 F, 뭡니까? 페미니니티, 여성성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살기 위해선 여성성, 남성도 여성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성성은 당연히 타고 가니까 여러분 유리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남성성이 강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21세기는 조화와 배려와 공감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패션입니다. 패션은요, 잘 입고 다니셔야 돼요. 잘 입고. 비싼 옷이 아닙니다. 나한테 어울리는 잘 입고 다니되 사상에도 패션이 있다. 내 머릿속에도 패션의 결이 있으니까 잘 조화로운 학습을 하고 조화로운 지혜를 담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픽션입니다. 픽션은 뭡니까? 허구죠. 상상입니다. 상상력의 시대입니다. 지식은 상상력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지혜로움이 상상력을 조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퓨전. 이제 한 가지 자기 전공만 가지고 못 사는 시대입니다. 서너 가지 전공은 파고 있어야 되고 그 위에 고인돌처럼 커다란 돌 하나 얹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섞어찌개 짬뽕, 여러 장르를 조합할 수 있는 조합 능력을 가진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펀. 펀이 우리 뻥이랑 발음 비슷하죠? 예. 뻥 치면 재밌잖아요. 우리 같은 창작자들은 뻥을 팔아서 빵을 산다 그럽니다. 그죠? 상상의 작품을 써서 그걸로 그 고마운 돈을 받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원시적일 때 어떤 유인원 시절에, 그 다음에 농경 시절이 있었고요. 농경 시절에서는 뭘 합니까? 농부가 많은 나라가 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업혁명 터지면 공장 노동자들이
공장 노동자들 모함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새로운 신문 그 사람들이 많은 우리는 그 시절을 다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한꺼번에 겪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결국은 ODA 우리가 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자금을 받는 나라에서. 그 다음에 19세기부터는 20세기까지는 지식노동자, 사무직 근로자, 금융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21세기는 어떠냐? 창조적 지식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핑크라는 젊은 그 미래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쭉 한 겁니다. 이제 창조적 지식인의 사회다. 이거 창조적 지식인을 저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이기는 시대다. 진정한 인성교육은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배우기 시작할 때 인성교육이 되는 겁니다. 서로 유혹을 닮아가는 겁니다. 인성교육 그러면요, 우리는 벌써 청소년이나 대학생 정도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을 때, 아이들의 문화 도구, 아이들의 어떤 삶의 공동체의 룰, 이런 거를 내가 배울 때, 그들이 마음을 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김춘수의 시 꽃입니다. 그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듯이 그저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걔들의 놀이를 우리가 궁금해서 엿보고 그럴 때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선배의 선험자의 그걸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상호 유혹하고 닮아갈 때 창조적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반이 사실은 자기의 꿈, 일과 놀이가 하나 되는 세상으로 옮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도소에 가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러고 있는데 거절당하고 슬픈 추억을 맞이한 모든 공동체의 삶의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 개개인의 품성은 바다와 같아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줄 세우게 하고 그 등급을 안 나눌 수가 없잖아요. 또 이런 슬픔을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 시스템도 바꿀 것이냐,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럼 달라집시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 문명은 정복을 하는 거고요. 문화는 어떻습니까?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 이 21세기의 인성교육은요, 내가 선택한 직업이 놀이처럼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창조적 지식이라 그럽니다. 진정한 인성교육은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문화 도구, 아이들의 공동체의 룰, 이런 거를 내가 배울 때 그들이 마음을 여는 거죠. 참 인상적이었던 말씀이요. 문화는 유혹이고 문명은 정복이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교육에 유혹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 굉장히 새롭게 느껴집니다. 인성교육도 좀 문화적으로 유혹할 수 있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되면 좋을까요? 처음부터 뻣뻣하게 태어난 애가 있어요. 네. 그 뻣뻣한 애는 어떠냐? 인사를 잘 못합니다. 근데 걔가 진짜 성정이 버릇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이러고 가는 애예요. 네.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냐고, 자기 품성 자체가. 그럼 그 친구한테 어른들이 먼저 꾸벅 인사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걔가 선생님 왜 그러세요? 네가 조금만 더 머리 숙이면 다들 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럼 예. 이러면서 하나둘씩 걔가 달라지는데 너 왜 인사 안 하고 지나와? 왜 이러니? 그럼 전 애들한테 그럽니다. 인사 뻣뻣하게 하는 애한테 제가 먼저 가서 아이고 반갑다. 그러면 걔가 몸둘 바를 모르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애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런 어떤 그 품성 교육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걸 또 시스템으로 만드는 국회나 아니면 어떤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나 학회나 이런 데서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혹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해결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다가가라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자, 인성교육도 이렇게 문화처럼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됐고 또 그것도 하나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문화 공감의 시대라는 말도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마음을 통해서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TV 특강 이제는 인성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